안녕하세요. 당도소강 코너의 한의사 이예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니컬한 약사의 약이 되는 독설, 그 책의 전반부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후반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후반부에는 오메가3나 비타민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식전 식후 약이 왜 다른지 등에 대한 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합성 비타민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류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 재료를 주로 동결 건조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합성 비타민은 저렴하게 고함량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천연 비타민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문제는 천연 비타민이 진짜 천연 비타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자는 사과를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요새 동결 건조한 과일을 구할 수 있는데요. 혹시 동결 건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결 건조라는 건 여러 공정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얼리고 건조시켰다라는 의미인데요. 사과를 동결 건조하면 동결 건조 사과가 됩니다. 아마 동결 건조한 과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과 하나를 동결 건조하면 17g이 된다고 해요. 이걸 알약으로 만들면 알약 1개에 1g이니까 총 17개의 알약이 되겠죠. 사과 1개만 먹으려고 해도 알약으로는 17개를 먹어야 할 정도인데 알약 2~3개에 사과, 양파, 케일, 어세로라 등등 수십 가지가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은 천연 비타민인데 실제로는 100% 천연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 합성 비타민을 추가로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님 100% 천연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알약을 먹어야 하고요. 천연 비타민 고를 때 주의하셔야겠죠? 이번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확한 표현은 프로바이오틱스이고요. 그 뜻은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이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균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균을 먹는 거라서 검증된 균주가 들어간 제품이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동결 건조시켰다가 특정 환경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균이 많아야 하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해야 하고 장에서 잘 깨어나야 합니다. 동결 건조시킨 균이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깨어나려면 그만큼의 기술이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야겠죠? 아무리 원료가 좋아도 포장 하나만 잘못하면 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잘 골라야겠죠? 다음으로는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메가3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요.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은 산패도란 얘기 들어보셨죠? 기름이 산패됐다고 할 때 그 산패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이러한 산패도가 오메가3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산패도 검사가 아직까지는 허술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출판됐을 당시에는 산패도 검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책에는 우리나라에는 산패도 검사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후로 2019년 3월부터 오메가3 산패도법이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시행된 법에는 복합제제는 제외로 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달리면서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산패도법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패도 검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패가 일어나면 오메가3 기능에 손실이 일어나고 알데하이드, 케톤체와 같은 해로운 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구입할 때 산패도를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하고요. 또한 저자는 원료 세탁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캐나다 라고 해서 원료까지 메이드 인 캐나다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료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서 캐나다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메이드 인 캐나다가 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는 포장 용기도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는 빛과 산소,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명한 플라스틱이 아닌 갈색 차광병이나 불투명 병에 포장해 놓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액체로 된 제품은 복용할 때마다 산소와 접촉할 테니 가능한 빨리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당뇨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고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진통제, 식품 첨가물,
항산화제 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영양기능정보란을 꼭 살펴보라고 하고요. 좋은 제조시설과 풍부한 기술력, 노하우를 가진 제조처 제품을 고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뜻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데요. 광고만 보고 혹은 제품이 저렴한지만 보고 제품을 사지 말고 좋은 회사인지를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자는 초저가 제품은 꼭 피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초저가 제품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컬한 약사의 약이 되는 독설이라는 책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당도서관 코너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